세찬 겨울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서울의 밤 이혜운은 차가운 도시의 불빛 아래 홀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한때 촉망받던 미술학도였던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뒤이은 투병 생활로 인해 꿈을 접은 지 오래였다. 병원비와 생활비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 빚은 24세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낡은 반지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문을 열자 희미한 양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지친 기침소리가 새어나왔다. 혜운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엄마 다녀왔어요. 오늘 병원에서는 좀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늘진 얼굴은 숨길 수 없었다. 괜찮다, 딸. 근데 오늘 또 그 사람들이 다녀갔어. 그 사람들이란 사채업자들이었다. 혜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의 협박과 폭언은 이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압박해오는 그들의 방식은 더욱더 숨통을 조여왔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지만 빚의 이자는 원금을 훌쩍 뛰어넘어 불어나고 있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출마저도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다음 날 혜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한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다. 개인 비서 채용, 신원 확실하고 입이 무거운 자, 파격적인 다우 보장. 근무지는 TK그룹 본사였다. TK그룹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 아닌가. 이런 곳에서 왜 이런 비공식적인 채널로 사람을 뽑는 걸까? 의아했지만 파격적인 대우라는 문구가 그녀의 절박한 시선을 붙들었다. 며칠 후 혜운은 믿기지 않게도 TK그룹 본사 최상층 대표이사 집무실 앞에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집무실 안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전체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한 남자 강지훈. TK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냉철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재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혜운에게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이하은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혜운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에 혜운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그는 혜운의 이력서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혜운에게 더욱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이혜운 씨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강 전에 들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죠. 내가 이혜운 씨에게 제안할 것은 단순한 비서직이 아닙니다. 혜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떤... 지훈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계약서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다. 결혼 계약입니다. 내 혜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 계약이라니요. 말 그대로입니다. 나와 1년간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물론 실제 부부 생활은 없을 겁니다. 철저히 서류상의 관계일 뿐이죠. 지훈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다. 계약 기간 동안 이혜운 씨는 내 아내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주면 됩니다. 대외적인 행사 참석 집안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것 등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혜운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계약금만 해도 그녀 가족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을 정도의 거액이었다. 게다가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 계약 종료 시 지급될 위로금까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돈이었다. 왜 저죠? 해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상에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진 여자들이 많을 텐데요. 지우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옆모습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해우는 보지 못했다. 이혜은 씨는 내가 찾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니까요. 신원이 확실하고 입이 무겁고 그리고 지금 돈이 가장 절실한 사람. 그의 목소리는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일 뿐입니다. 감정 소모는 없을 겁니다. 거래. 그 단어가 해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의 인생이 자존심이 한낱 거래의 대상이 된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몸열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 사채업자들의 협박, 막막한 현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해우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지우는 단호했다. 결정하면 연락 주십시오. 집무실을 나온 해운의 발걸음은 휘청거렸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다. 결혼 계약이라니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이자.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밤새도록 해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다. 새벽녘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 무렵 그녀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지훈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정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다음 날 해우는 다시 지훈의 집무실을 찾았다. 어제와 다름없이 차가운 표정의 지훈은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를 받아들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오늘부로 이혜은 씨는 내 법적 아내가 됩니다. 필요한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니 곧 마무리될 겁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해우는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을 단지 계약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차가운 가면 뒤에 다른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예감만이 강하게 들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해운에게 다가왔다. 예상치 못한 행동의 해운이 긴장한 사이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듯한 작은 상자를 열어 반지를 꺼냈다.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건 그 첫 번째 도구죠. 그는 해운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피부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순간 지훈의 눈빛이 해운의 손가락에 머물렀다. 그 눈빛은 평소의 냉철함과는 다른 아주 잠깐이었지만 복잡하고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것을 다루는 듯한 그러나 금세 사라져버린 짧은 순간의 감정이었다. 해우는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오늘 저녁 가족 식사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도록 하세요. 자세한 일정은 김 비서가 알려줄 겁니다.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서류에 몰두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해우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사랑의 증표가 아닌 계약의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액의 돈과 맞바꾼 1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만 했다. 그 차가운 CEO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 계약 결혼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해오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불안감, 그리고 아주 작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의 마지막 그 짧은 시선이 마음의 잔상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강지훈의 비서인 김민준 실장이 해운을 안내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현대적이면서도 고풍스러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저택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넓은 정원과 깔끔하게 관리된 조경, 그리고 그 중심에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본관 건물은 해운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이곳이 대표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지내실 공간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용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김 실장은 정중하게 해운을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더욱 웅장하고 화려했다. 높은 천장, 고급스러운 가구들, 곳곳에 걸린 유명 작가들의 미술품까지. 해운은 자신이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녀를 위해 준비된 방은 본관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훈의 침실과는 복도 반대편 끝에 자리하고 있었다. 철저히 서류상의 관계라는 그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사모님의 짐은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해운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아직도 귀에 익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약속된 가족 식사가 있었다. 해운은 며칠 전 지훈이 준비해준 옷들 중에서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련된 라인이 돋보이는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선 해운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값비싼 옷과 방금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매만져준 얼굴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다. 식사 장소는 지훈의 본가였다. TK그룹의 안주인이자 지훈의 어머니인 한 여사는 우아했지만 차가운 인상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해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럽지도 그렇다고 불쾌하지도 않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의 여동생인 강지수만이 유일하게 해운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었다. 오빠, 드디어 형수님을 소개시켜주네. 안녕하세요, 형수님. 강지수라고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해운입니다. 해운은 긴장된 마음으로 겨우 인사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다소 경직되어 있었다. 한 여사는 해운의 집안 배경이나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주로 지훈의 사업 이야기나 앞으로 TK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해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지훈은 간간히 해운에게 음식을 권하거나 그녀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짧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의 행동 역시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해운은 자신이 이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가치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생경했다. 오직 지수만이 가끔 해운에게 말을 걸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썼다. 형수님 오빠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오빠가 워낙 무뚝뚝해서 연애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수의 순진한 질문에 해오는 순간 당황했다. 지훈이 미리 언지를 주었던 스토리를 떠올리며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지수야, 식사 중에는 사적인 질문은 삼가는 게 좋겠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살짝 입을 삐죽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해우는 지훈의 그 행동이 자신을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의 계약 관계가 드러날까봐 차단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자신을 향한 한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혜운과 지훈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혜운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결혼은 과연 1년 만에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자신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저택에 도착하자 지훈은 먼저 차에서 내려 혜운의 문을 열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혜운은 살짝 놀랐지만 이내 그것 또한 계약의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곤할 텐데 먼저 들어가 쉬세요. 지훈은 짧게 말하고는 서재로 향했다. 혜운은 넓고 텅 빈 거실에 잠시 서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의 차가운 눈빛과 무심한 말투 속에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알 수 없는 표정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아내 역할이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지훈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신용을 해야 했고, 물론 실제 요리는 사용인들이 했다. 그가 출근할 때는 현관까지 배웅해야 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그의 사업 파트너들과의 부부 동반 모임에도 참석해야 했다. 어색함의 연속이었다. 특히 아침 식사 시간은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 중 하나였다. 넓은 식탁에 마주 앉아 몰차 밥을 먹는 것은 고역이었다. 혜운은 애써 대화거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지훈은 대부분 짧은 대답으로 일관하거나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혜운이 자신도 모르게 커피를 마시려다 손을 헛디뎌 컵을 놓칠 뻔했다.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훈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컵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등이 혜운의 손가락에 살짝 스쳤다.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는 것은 막았지만 혜운은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조심해야지.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주 잠깐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혜운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지훈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혜운은 자신의 볼이 살짝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저 반사적인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그런 작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혜운은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조금씩 다른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예를 들어 혜운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자 다음 날 그녀의 방에는 최고급 가습기와 유기농 유자차가 놓여 있었다. 물론 그것을 가져다 놓은 것은 사용인이었고 지훈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혜운은 그것이 그의 지시였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 어느 날 저녁 혜운이 정원에서 홀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다. 갑자기 등 뒤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돌아보니 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주고 있었다. 밤에는 아직 쌀쌀해. 감기 걸리면 곤란하니까. 그는 여전히 딱딱한 말투였지만 그 행동만큼은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혜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의 재킷에서는 그의 채취와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낯설지만 싫지 않은 느낌이었다. 들어가자. 지훈은 짧게 말하고 앞서 걸었다. 혜운은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뒤따랐다.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먹먹한 것 같기도 한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건 그냥 계약일 뿐이야. 그는 내게 아무 감정도 없어.
나도 마찬가지여야 해. 혜우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예기치 않은 친절과 배려는 그녀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지훈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듣곤 했다. 프로 연주가처럼 화려한 기교는 아니었지만 깊고 풍부한 감성이 느껴지는 연주였다. 차갑고 이성적으로만 보였던 그에게 저런 감성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서재 문을 살짝 열고 엿본 적이 있었다. 달빛 아래 피아노를 치는 그의 옆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였다. 그 순간 혜우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 사람은 왜 나와 이런 계약 결혼을 한 걸까? 정말 단지 조건 때문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분명한 것은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그녀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의 차가움 뒤에는 아직 그녀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혜우는 자신의 이런 감정 변화를 애써 부정하려 했다. 그와 그녀는 철저한 계약 관계일 뿐이었다. 그의 작은 친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자꾸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고 그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 가짜 아내 역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은 감정의 싹은 혜은에게 혼란과 함께 미묘한 설렘을 안겨주고 있었다. 혜은이 지훈의 저택에서 생활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TK그룹을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TK그룹의 주력 사업 분야에서 경쟁사인 SJ그룹의 공격적인 시장 확장 소식을 다루었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한 TK그룹의 내부 비리 의혹 기사들도 심심찮게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눈에 띄게 바빠졌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서재의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혜우는 그가 회의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더욱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음을 느꼈다. 식사 시간에도 그는 거의 말이 없었고 종종 중요한 전화 통화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 집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혜우는 자신이 그에게 어떤 위로도 도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계약상의 아내일 뿐 그의 복잡한 사업 세계에 관여할 자격도 능력도 없었다. 그저 멀리서 그의 지친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일 저녁 중요한 비즈니스 파티가 있어. 당신도 참석해야 해. 네, 저도요. 혜우는 조금 놀랐다. 지금까지 그런 자리에 동반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SJ그룹의 박성준 회장도 참석하는 자리야. 대외적으로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박성준 회장. 혜운도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최근 TK그룹을 가장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지훈의 표정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저녁 혜우는 지훈과 함께 화려한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모여 있었고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지훈은 익숙하게 혜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혜운은 그의 능숙한 연기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손길이 닿은 허리 부분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유독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중년의 남자가 눈에 띄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탐욕스러워 보이는 미소를 가진 남자. 그가 바로 SJ그룹의 박성준 회장이었다. 지훈은 혜운을 데리고 그에게 다가갔다.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지훈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오, 강 대표. 요즘 아주 바쁘시다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함께 나타나실 줄이야. 박성준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혜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혜운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제 아내 이혜운입니다. 지훈이 혜운을 소개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혜운이라고 합니다. 아,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시군요. 강 대표께서 꽁꽁 숨겨두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정말 미인이십니다. 박성준은 과장된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교활함이 느껴졌다. 짧은 인사가 오가는 동안에도 두 남자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부딪히는 듯한 살벌함이었다. 혜운은 그저 지훈의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긴 생머리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서고 있었다. 눈부신 미모와 당당한 자태는 단숨에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서현 이사 아니야. 미국 지사장으로 갔다가 이번에 본사 전략기획실장으로 발령받았다던데. 여전히 아름답네. 강 대표랑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혜운의 귀에도 들려왔다. 윤서연. 그녀는 TK그룹 창업 공신 중 한 명인 윤 회장의 외동딸이자 지훈과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청매중마였다. 뛰어난 능력과 미모를 겸비하여 일찍부터 그룹 내에서 주목받는 인재였다. 윤서연은 곧장 지훈과 혜운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반가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형수님이신가 보네요. 윤서연은 혜운에게 시선을 돌리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지 모를 경쟁심과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서현 씨, 오랜만이네요. 본사 발령 축하합니다. 여긴 제 아내 이혜운입니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소개했지만 혜운은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안녕하세요, 이혜운입니다. 혜운도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지훈 씨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형수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반갑네요. 윤서연은 아주 어릴 때부터라는 부분을 유독 강조하며 말했다. 마치 자신과 지훈 사이에 오랜 유대감을 과시하려는 듯이 그 순간 혜운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윤서연은 모든 면에서 자신보다 뛰어나 보였다. 아름다운 외모, 당당한 태도, 뛰어난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지훈과의 오랜 인연. 그녀는 마치 자신이 초라한 들러리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지훈이 자신과 계약 결혼을 한 진짜 이유가 혹시 윤서현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윤서현은 시종일관 지훈의 곁을 맴돌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그녀는 지훈의 사업 파트너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TK그룹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혜운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듯했다. 혜운은 점점 더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훈은 가끔 혜운을 챙기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박성준 회장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교활한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이미 간파했다는 듯 번뜩였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혜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 역시 침묵을 지켰다.
무거운 공기가 두 사람을 짓눌렀다. 혜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불안감, 그리고 이름 모를 질투심이 뒤엉켜 있었다. 지훈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고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작은 친절들마저도 모두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혜은은 지훈에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곧장 올라가 버렸다. 지훈은 그런 혜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다음 날부터 윤서연은 노골적으로 지훈에게 접근해왔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회사 일로 상의할 것이 있다며 저택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저녁에는 지훈에게 오랜만에 회포를 풀자며 식사 약속을 잡으려 했다. 그때마다 혜우는 어색한 상황에 놓여야 했다. 형수님, 저희 어릴 때 얘기 못 들으셨죠? 지훈 씨가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윤서연은 혜운 앞에서 일부러 지훈과의 과거 추억들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깊은 관계를 과시했다. 혜운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비참함을 느꼈다. 지훈은 윤서연의 적극적인 태도에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랜 친구이자 중요한 사업 파트너의 딸인 그녀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들의 애매한 관계는 혜운에게 더욱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한편 SJ그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주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난관에 부딪혔다. 지훈은 회사 일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혜운은 자신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밖으로는 SJ그룹의 위협 안으로는 윤서연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강지훈의 진짜 마음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함은 한낱 신기루였을까? 그의 결혼 계약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이전까지 희미하게나마 싹트던 작은 설렘과 기대감은 이제 불안과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성준 회장의 SJ그룹은 TK그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갔다. 언론에는 연일 TK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나타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을 퍼뜨렸다. TK그룹의 오랜 사업 파트너들 중 일부가 SJ그룹 측으로 돌아서는 일까지 발생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마치 거대한 음모의 그물에 걸린 듯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했다. 윤서연은 이런 상황을 빌미삼아 더욱더 지훈의 곁을 맴돌았다. 그녀는 TK그룹의 위기를 자신과 지훈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로 여기는 듯했다. 지훈 씨,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나만이 당신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녀는 공공연하게 혜운을 무시하며 지훈에게 매달렸다. 심지어 혜운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지훈과 업무 이야기를 나누며 혜운을 소외시켰다. 혜운의 마음은 하루하루 시들어갔다. 지훈은 회사 일로 너무나 지쳐 보였고 집에서도 거의 말을 잃었다. 혜운이 무언가 말을 걸려 해도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혜운은 자신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 그저 필요에 의해 곁에 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특히 윤서연과 함께 있는 지훈의 모습을 볼 때면 혜운의 가슴은 더욱더 아려왔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만큼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했고 때로는 혜운이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윤서연을 사랑했고 어떤 이유로든 그녀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나를 잠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은 뱀처럼 혜운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더욱 심각한 얼굴로 귀가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나오지 않았고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혜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틈으로 지훈과 윤서연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혜우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지훈 씨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박성준, 그 인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 사회에서도 당신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윤서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알아.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간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럼 당신 아내는 이혜훈 씨는 이 상황에 대해 뭐라 그래? 아니,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거야. 그녀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윤서연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혜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어지는 지훈의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다. 혜훈 씨는 이 일에 관여시킬 수 없어. 그녀는 아무것도 몰라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혜훈에게는 그 말이 마치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그저 계약으로 묶인 껍데기일 뿐이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혜우는 소리 없이 오랫동안 울었다. 지훈에 대한 작은 기대와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렸다. 다음날 혜우는 지훈에게 차갑게 대했다. 그의 질문에도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그의 시선을 피했다. 지훈은 혜훈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지했지만 회사 문제로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었기에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급한 일로 회사에 나갔고 저택에는 혜훈 홀로 남았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혜훈은 문득 지훈의 서재가 궁금해졌다. 그곳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지훈이 허락 없이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유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왠지 모를 이끌림의 혜훈은 서재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서재 안은 생각보다 넓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중앙에는 커다란 원목 책상, 그리고 창계는 그가 가끔 연주하던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혜우는 천천히 서재를 둘러보았다. 그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 그가 읽는 책들, 그가 즐겨 듣는 음악 CD들. 모든 것이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책상 위를 살피던 혜운의 눈에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 하나가 들어왔다. 다른 서류들과는 어울리지 않게 꽤 오래된 물건처럼 보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혜운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스케치북 안에는 온통 한 여자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진 얼굴 웃는 모습, 생각에 잠긴 모습,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모습. 그 여자는 바로 몇 년 전에 자기 자신 이혜운이었다. 캔버스 앞에서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던 대학 시절의 모습, 가끔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모습, 도서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던 모습까지.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보며 그린 것처럼 생생하고 섬세한 그림들이었다. 혜운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림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앳되고 가난했지만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림 한 장 한 장에는 그린 사람의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의 뮤즈, 나의 빛. 언젠가 너의 곁에서 함께 웃을 날을 꿈꾼다. 그 아래에는 KJH라는 이니셜과 함께 해오니 기억하는 한참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훨씬 이전의 날짜였다. 혜우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이 스케치북의 주인은
강지훈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이 차갑고 냉정한 남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그 계약 결혼은 단순한 필요에 의한 거래가 아니었을까. 그때 서재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잠겨 있었지만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살짝 열려 있었다. 혜우는 홀린 듯 금고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 서류와 함께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혜운이 대학 시절 아끼던 그러나 빚 때문에 팔아버려야 했던 작은 은방울꽃 모양의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받은 선물이었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학 시절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 가끔씩 후원 물품을 가지고 오던 젊은 남자가 있었다. 항상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와서 조용히 물건만 전달하고 돌아가곤 했던 사람.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눈빛을 가졌던 것 같았다. 그때는 그저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생각했었다. 혹시 그가 혜우는 스케치북과 머리핀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강지훈이 자신을 오랫동안 사랑해왔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차가운 계약 결혼을 제안했을까? 그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그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의 차가움, 그의 무심함, 윤서연 앞에서 보였던 그의 행동들까지도 모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더 큰 계획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돌아온 것이었다. 혜우는 황급히 스케치북과 머리핀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거실에서 마주친 지훈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혜운을 보는 그의 눈빛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는 듯 했다. 어디 아팠어?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혜운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의 물음에 담긴 걱정스러운 어투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이전에는 의례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혜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스케치북 속 자신의 모습과 나의 뮤즈 나의 빛이라는 글귀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지훈의 숨겨진 과거와 그의 진심에 대한 궁금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그를 오해하고 힘들게 했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왔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터였다. 며칠 동안 이혜우는 깊은 고민과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강지훈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스케치북과 은방울꽃 머리핀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오랫동안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그림 속에 담긴 애정과 섬세한 필치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동안 자신이 그를 얼마나 오해하고 원망했던가. 혜우는 지훈을 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예전처럼 그를 차갑게 대할 수도 그렇다고 갑자기 다정하게 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지훈이 왜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이런 복잡한 계약 결혼을 택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다. 하지만 섣불리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한편 TK그룹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박성준 회장의 공세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으며 이사회 내부에서도 지훈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연일 이어지는 회의와 문제 해결을 위해 눈코뜰 새 없이 바빴고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해우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방관자로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지금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그저 계약 관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남처럼 대할 수 없었다. 그래, 그를 믿어보자. 그가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해우는 결심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TK그룹과 박성준 회장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꼼꼼히 챙겨보기 시작했다. 미술학도였던 그녀는 경제나 경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과 예리한 직관력으로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려 노력했다. 그녀는 박성준 회장의 과거 행적 SJ그룹의 사업 확장 방식, 그리고 최근 TK그룹을 공격하는 패턴 등을 분석하며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던 중 해우는 우연히 지훈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TK그룹의 내부 감사 보고서 초안을 보게 되었다. 지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펼쳐보았다. 복잡한 숫자와 전문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해우는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내용을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 문득 특정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주 사소한 불일치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마치 잘 그린 그림 속에 아주 작은 오점처럼 전체적인 조화를 깨뜨리는 느낌이었다. 해우는 그 자회사의 이름과 거래 내역을 메모해 두었다. 그리고 며칠 후 지훈이 잠시 귀가했을 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제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지훈은 놀란 눈으로 해운을 바라보았다. 늘 자신과 거리를 두려 했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아. 당신까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는 여전히 그녀를 배려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났다.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집안 사람이고 당신의 아내잖아요. 해우는 아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비록 계약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힘든데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지훈은 잠시 해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신뢰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지훈은 처음으로 해운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았다. 그는 박성준 회장의 교묘한 공격과 내부의 배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운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했던 자회사 거래 내역의 이상한 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거래 내역이 조금 이상해 보여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 흐름을 숨기려 한 것처럼. 지훈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해운의 설명을 듣고 그녀가 지적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해운이 지적한 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이었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연결해보니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서였다. 그것은 박성준이 TK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였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해운에게 물었다. 그냥 그림을 볼 때처럼 세세하게 보다 보니 눈에 들어왔어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랄까요. 해운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지우는 혜운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답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섬세함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다. 고마워, 혜운 씨. 당신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혜운 앞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아주 짧았지만 혜운의 마음을 녹이기에는 충분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더 이상 혜운에게 회사 일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혜운을 자신의 서재로 데려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녀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혜운은 비록 경영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직관과 새로운 시각은 지훈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박성준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혜운은 지훈이 놓치고 있는 서류상의 허점들을 찾아냈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심리 변화를 포착하여 중요한 정보를 유추해내기도 했다. 지훈은 그런 혜운의 능력에 여러 번 감탄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혜운은 지훈이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회사를 아끼고 직원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훈 또한 혜운이 단지 돈 때문에 자신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은 상처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놀라운 잠재력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윤서현은 여전히 지훈의 곁을 맴돌았지만 이제 혜운은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지훈이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더욱 당당하게 윤서현을 대할 수 있었다. 오히려 윤서현이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어느 날 밤 지훈과 혜운은 박성준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것은 박성준이 수년에 걸쳐 차명 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TK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매수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드디어 해냈어. 지훈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혜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혜운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더 이상 강지훈은 홀로 싸우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이제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된 이혜운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 의미는 이미 변질된 지 오래였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박성준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그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 함께 싸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경제인 연합회 주최 올해의 경제인상 시상식. 재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이 자리는 강지훈과 이혜운이 박성준 회장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완벽한 무대였다. 지난 몇 주간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이 날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했다. 혜운이 발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지훈의 법무팀은 박성준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했고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시상식 당일 연 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경제계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고 그들의 대화와 웃음소리로 장내는 활기가 넘쳤다. 강지훈은 짙은 네이비색 턱시도를 이혜운은 그의 옷과 조화를 이루는 우아한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나란히 연 회장에 들어섰다. 평소보다 더욱 빛나는 두 사람의 모습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렸다.
해운은 긴장했지만 지훈이 살며시 잡아주는 손의 온기에 용기를 얻었다. 박성준 회장은 여느 때처럼 다수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올해의 경제인상, 유력 후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뿌리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지훈과 해운을 발견한 그는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강 대표, 오늘 아주 보기 좋으시군. 옆에 계신 사모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혹시 오늘 수상 소감이라도 미리 준비해 오신 건 아니겠지? 그의 말투에는 승자의 여유와 함께 은근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미소로 답했다. 박 회장님이야말로 오늘 가장 빛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해운 역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성준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그녀의 침착한 모습에 박성준은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강지훈을 그리고 그 옆에 이해운을 얕보고 있었다. 윤서연도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 그녀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함보다는 단아함을 택했고 지훈을 향한 노골적인 시선도 거두었다. 그녀는 멀리서 지훈과 해운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지훈과 해운 사이의 변화를 똑똑히 목격했다. 처음에는 질투와 분노를 느꼈지만 위기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해운이 보여준 지혜와 강인함을 알게 되면서 서연은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지훈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해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주요 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드디어 올해의 경제인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모두의 예상대로 박성준 회장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박수 소리와 함께 그는 의기양양하게 무대로 올라갔다. 감사패와 꽃다발을 받은 그는 수상 소감을 말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SJ그룹을 위해 헌신해온 모든 임직원들의 것입니다. 박성준이 한창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그의 얼굴 대신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영상 속에는 박성준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차명 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세탁하는 정황, 그리고 TK그룹의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뒤이어 그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음성 파일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TK그룹 강지훈 그놈 아직 젊어서 뭘 몰라. 조금만 더 흔들면 제풀에 무너질 거야. 주주들 몇 명만 구워 삶으면 이 사회도 우리 손안에 들어올 테고. 그땐 TK그룹도 우리 SJ 손에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지. 박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 영상 꺼. 저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박성준의 비리를 입증하는 더 많은 증거들이 연이어 폭로되었다. 그의 탈세 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심지어 경쟁사 기술 탈취 의혹까지.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때 강지훈이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지금 보신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희 TK그룹은 지난 몇 달간 박성준 회장과 SJ그룹의 부당한 공격과 음해에 시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미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훈의 말에 박성준은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그는 강지훈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박 회장님. 당신의 오만과 탐욕이 결국 당신 자신을 무너뜨린 겁니다. 지훈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 순간 연 회장 뒤편에서 윤서현이 조용히 지훈에게 하나의 USB를 건네는 모습이 몇몇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 박 회장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추가 증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함께 후련함이 교차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것이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박성준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평생 쌓아 올린 명성과 부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비리가 만천해 공개되면서 SJ그룹 역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지훈은 혜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 혜은 씨.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혜은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어색함이나 거리감은 없었다. 함께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온 동지애,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감정이 두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시상식장을 나서는 두 사람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지훈은 혜은을 보호하며 능숙하게 그들을 헤쳐나갔다. 차에 올라탄 후에야 혜은은 긴장이 풀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지훈은 혜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우리에게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박성준의 몰락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TK그룹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지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부의 부정을 뿌리 뽑고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해오는 지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었다. 세간의 관심은 온통 강지훈과 이혜운 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위기의 순간에 혜성처럼 나타나 남편을 돕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미모의 아내.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결혼이 계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이제 어떤 의미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박성준 회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며 그가 이끌던 SJ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과거의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반면 강지훈의 TK그룹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강지훈 대표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은 재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킨 아내 이혜은에 대한 칭찬과 관심도 끊이지 않았다. 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 지훈과 혜은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함께 역경을 헤쳐나오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자연스럽게 쌓여갔다. 더 이상 그들에게 계약 결혼이라는 족쇄는 무의미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지훈은 혜은을 데리고 한적한 수목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훈이 혜은을 처음 만났던 장소는 아니었지만 스케치북 속 그림에서 혜은이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던 곳, 바로 그녀가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왔던 그곳이었다. 여길 어떻게...
혜우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혜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으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수목원 오솔길을 걸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지훈은 드디어 혜운에게 자신의 모든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혜운 씨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당신이 대학생일 때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다. 그때 당신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햇살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던 당신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혜우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 가끔 후원 물품을 가져다 주던 젊은 남자. 그때는 그저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가 바로 강지훈이었다니. 그날 이후로 당신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당신의 그림에 대한 열정,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 힘든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때 나는 당신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는 혜운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다 당신 집안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당신이 꿈을 포기하고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당신을 돕고 싶었지만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겁니다. 당신을 내 곁에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 줬다는 거 알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혜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오해와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그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과 배려를. 지훈은 혜운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처음에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당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나를 향한 진심을 알게 되면서 나는 당신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없는 내 삶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는 혜운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은방울꽃 모양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머리핀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다. 이혜은 씨, 이제 더 이상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내 곁에 묶어두고 싶지 않아요. 내 진심을 다해 당신께 청혼합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의 꿈을 함께 응원하고 당신 곁을 지키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혜우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 그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과 행복이 가득했다. 지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혜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운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가을 햇살 아래서 행복을 만끽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고요한 수목원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몇 달 후 강지훈과 이혜운의 진짜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하지만 요란하지 않은 가까운 친지들과 친구들만을 초대한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다. 혜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고 지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신랑이었다.
그들의 결혼 서약에는 거짓이나 계약이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영원한 약속만이 담겨 있었다. 윤서연도 결혼식에 참석해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지훈의 어머니 한 여사도 이제는 혜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따뜻한 한 시어머니가 되어 주었다. 혜운의 어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갔다. 혜운은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이전보다 더욱 깊어진 감성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런 혜운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첫 번째 관객이 되어주었다. 때로는 함께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느덧 결혼 1주년이 되는 날, 지훈과 혜운은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서재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제 빛바랜 계약서 대신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혜운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훈은 혜운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처음부터 상상했어. 아니 꿈꿨지.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돈 때문에 시작된 위태로운 계약 관계였지만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현실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해낸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고 의미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함께하는 한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사랑으로 시작된 진정한 행복이 그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